네, 맨 뒤에. 진실 공방으로 먼저 일부도 역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에 당내 조치가 있을지 궁금하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정청래 대표랑 조금 역할이 두 분이 다르신 것 같은데 최근에 부부 싸움도 하셨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마무리된 거 있는 걸 말씀하세요? 마지막 얘기 못 들었습니다. 부부 싸움 때문에 지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그게 제가 한 40년 살아보니까요. 그 부부싸움이 친할 때는 자주 싸웁니다. 그런데 갈라서는 사람들 보면은 싸움을 안 하더라고요.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뭐 일부 언론에서 봉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의견은 좀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요. 오히려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화 서로 간에 이걸 알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또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요. 좀 얘기는 좀 더 긴밀하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김경호 변호사가 지금 고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얘기들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막 급변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무가 국민의 불안 이런 걸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. 근데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.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걸 하겠다, 내란 전담부 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직위원 재판부의 판사나도 증언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좀 보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듯이 그 얘기가 저는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재판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입법부든 그게 행정부든 저희가 얘기하는 건 명확하고 단순합니다.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걸 갖다 천명해 달라는 거거든요. 윤석열이 풀려나기 전에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상은 아닌 재판 아닙니까?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 겁니다. 거기에 다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. 네, 이제 거의 뭐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. 네, 저 국민의힘 황현입니다. 우선 취임 데뷔 너무 축하드리고,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 과제 중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개헌 관련된 것들인데 혹시 개헌 투기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진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들과 대화했던 내용 중에 다소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고, 그리고 당내에서 뭐 장애인 설치라든지 뭐 당원 주권 현황제기 등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크게 뾰족하게 나오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에 대한 논의도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개헌에 관련된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.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우리 민주당의 큰 기조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입니다. 그러니까 큰 담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이 좌초되지 않게끔 기존의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과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합의 단계까지 갔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시작한다. 요 기조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
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청년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장애인국 설치 이런 거를 하듯이 기존에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미 전영기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해오고 있죠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전영기 의원님을 통해서 이거는 갖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다 질문, 네, 뭐 말씀. 정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잖아요. 청년들 장기 미취업 청년들 찾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일자리 권리 보장,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는 것인데 이런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우리 원내에서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.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자신문에 청산을 위한 계획법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. 사실은 이제 청산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체제에 대한 관행들, 잘못된 관행들을 일신하는 게 이제 청산이잖아요.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대부분 다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이 잘못된 관행이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법들을 법이 미비돼서 그런 관행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법을 다시 구비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그런 법들을 찾아서 또 입법 진행할 그런 예정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? 개혁입법 천재예요. 검찰, 사법개혁 다 구체제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배임죄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님은 사실상 이제 정부보다도 훨씬 앞에 서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의지와 원칙들을 천명해 오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활동을 그 어느 TF보다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고 그동안 경제단체, 그 다음에 경영자단체, 그리고 중소기업, 벤처기업 관련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쭉 진행을 해온 바 있고 한 차례의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하고도 당정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9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배임죄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와 법원 판례들이 한 3,300여 건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 3,300여 건의 판례들이 주로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을 지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양한 생계형 범죄라든지 이런 경제 형벌로 인해 가지고 경제인들이 범죄인이 되는 그런 각종 법 조항도 6천여 개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 형벌을 좀 간소화하고 이것을 좀 민사 책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폐지 원칙들을 가지고 가되 그렇게 해서 배임죄 폐지 이후에 법적 공백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시간은 걸릴 뿐이지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9월 중으로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대책 차원에 있어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또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서 9월 내에 첫 번째 대책들을 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충분